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은 스마트 스토어 상품 올리기와 함께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스마트 스토어 개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등록하려면 통시판매 신고증이라든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증,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사업자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게 있어서 어떤 이름을 해야 고객들에게 기억에 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름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이름이 고객들에게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을지, 또는 나의 상품과 나의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연관지을지 고민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을 건데요. 그럼 한글 이름으로 하실 건지 영어 이름으로 하실 건지, 영어는 영문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영어 발음으로 하되 한글로 쓸 건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 캡시 체크해 보실 거 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보다는 판매자 로그인으로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새로운 아이디 로그인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 외에 다른 직원들이 사용할 것을 생각해서 다른 새로운 아이디를 로그인으로 만드시라고 제가 첫 시간에 좀 알려드렸고요.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위해서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그다음에 새로운 판매 아이디를 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 변경은 추후에 꼭 한 번밖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짓는 부분에서는 꼭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름을 지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린대요. 되도록이면 5글자 이내로 지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 보면 사실 MZ세대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고객층이 어떤 고객층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나이가 조금 있는 X세대 이후의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고객들이 이름이 너무 길었을 때는 사실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스토어다라고 했을 때는 검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구매하는 우리 고객층이 어떤 고객층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글자 이내로 만드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좀 해드려 보는 거고요.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김윤아 강사가 이야기하는 게 모두 다 정답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고객의 귀에 익숙하고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영어와 한글이 섞이지 않는 것들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템과 관계성 있는 이름을 좀 만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SNS 마케팅과 함께 확장을 염두에 두는 것도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SNS, 인별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SNS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장해서 나는 좀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계신다면 요거를 좀 염두에 둬서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또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남들이 쓰지 않는 독창적인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면 더더욱 좋겠죠. 사실 독창적인 이름을 만든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거를 좀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독창적인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인 좋은 아이템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 개업 시 또 체크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주소 만드시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스토어 URL 주소 만드실 때 위에 보시는 부분이에요. 아마 고객들이 뭐 이름을 치면 나오시는 거, 저처럼 바바줌마 스토어라고 치시면 나오시는 것도 있지만, 고객들이 직접 주소를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쓰셔서 치시게 되면, 바바줌마 스토어는 가능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바바줌마 몰이라든지 이렇게 동일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품과 연결된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스토어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띄어쓰기 사용도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서 만드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스토어. 지금부터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 메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만드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 뜨실게요. 상품 관리부터 보실 건데요. 상품 관리 보시게 되면 상품 조회, 그 다음에 수정, 상품 등록, 그 다음에 상품 일괄 등록이라든지 카탈로그, 가격 관리, 그 다음에 연간 상품 관리라든지 사진 보관함이라든지 배송 관리, 그 다음에 템플릿 관리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구독 관리, 여러 가지 기본적인 메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상품 관리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판매 관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판매 관리를 보시게 되면요. 주문 통합 검색이라든지 선물 대기라든지 미결제 확인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발주 확인이라든지 발송 확인, 그다음에 배송 현황이라든지 구매 확정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취소 관리라든지 반품 관리라든지 교환 내용이라든지 판매 방해하는 고객은 어떤 고객이 있는지, 그리고 반품 보험 내용들은 어떤 고객이 있는지, 이렇게 판매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관리 기능들이 있다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관리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산 관리를 보시게 되면 빠른 정산과 그 다음에 정산 내역, 그 다음에 정산 내역의 상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라든지 세금 계산서 조회라든지 충전금 관리,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의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객들이 나에게 들어온 문의라든지 아니면 리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뷰 이벤트 관련된지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실 수 있는 기본 메뉴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어 전시 관리인데요. 뭐 여기는 카테고리라든지 그다음에 쇼핑, 스토리 관리라든지 라이브 예고라든지 스토어 관리가 들어가신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내가 검색했을 때 우리 스토어가 검색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내가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그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이 되시는 거고요. 뭐 요즘에는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라고 고객들에게 우리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에게 예고로 들어가는 것들이지 스토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스토어 관리하는 메뉴 기능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 부분에 라고 메뉴 기능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통계 부분이 되시는 건데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아실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어떤 것들이 우리 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판매가 되어 있고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의 쇼핑 분석이라든지 행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쇼핑몰처럼 다양한 것들을 팔았다가 나중에는 가장 많이 팔렸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전문몰로 이제 좀 해서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문몰로 하면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판매 분석을 통해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 스토어에서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이거고, 고객들의 행동 분석들을 봤을 때, 요 시간대, 그리고 또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판매를 조금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통계를 좀 보실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자 정보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 나의 정보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매자 등급이라든지 매니저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판매자 정보로 좀 들어가실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매뉴얼인 거죠.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좀 매뉴얼 봐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뉴얼 중에 이제 상품들이 올리기라든지 아니면 정산 관리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차시에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좀 보여드릴 것들은 브랜딩, 아이템을 방향하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우리 상품을 조금 브랜딩하고 아이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품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품을 등록할 때 어떻게 좀 올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갖고 계시는 상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그냥 올리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이것들을 좀 더 브랜딩하고 이 아이템에 뭐를 더 조금 추가해서 올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이템을 올리려고 할 때 그냥 올리시면 고객들이 우리 스토어에는요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분들 상품 중에서도요 똑같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제품이 스토어에 올리시게 되면 가격이 뭐 눈에 띄게 확연하게 낮거나 아니면 우리 제품이 정말 눈에 띄게 확연하게 좋은 것들에 대한 광고가 되지 않으면 고객들의 판매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브랜딩해서 우리는 상품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그냥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올려져 있는 다른 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나의 이 상품이 어떻게 차별화되어서 고객들에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